KKMD 667화 홍콩 아시아타임즈 번역 KDDX 경보 동북아에 파란을 일으킬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를 경계하라. 2024년 2월 6일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사우디아라비아에도 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KM-SAM 천궁2가 소출된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지난해 2023년 11월 이미 성사된 계약이었지만 그동안 외부로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한국 사우디 국방장관 회담을 계기로 발표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국 LIG 넥스원과 사우디아라비아 국방부 간에 체결된 이번 계약의 규모는 32억 달러, 한화 약 4조 2,5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외신을 찾아봤지만 아직 공개된 지 채 24시간이 지나지 않은 상황이라 한계가 있었습니다. 다만 미국 매체 워싱턴 타임즈가 이번 사우디아라비아 천궁2 판매 성공과 관련해서 쓴소리를 했는데요. 비록 한국이 사우디에게 4조 원대의 천궁2를 판매하는 데 성공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폴란드 방산 수출건에 대해서는 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의 어려움과 생산 능력의 부족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2월 6일 기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폴란드 정치권이 친유럽 성향으로 바뀐 것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방산 대출과 관련된 법안을 제때 개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생산 능력에 비해 너무 많은 주문을 받았던 것을 걱정해야 할 것이라고 비꼬고 있었습니다. 마침 국내 싱크탱크 한국산업연구원이 최근 폴란드 방산 대출과 관련된 보고서를 공개한 것도 있어서 워싱턴 타임즈 기사와 함께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영상을 만들어 볼까 생각 중입니다. 홍콩에 기반하고 있는 국제정세 전문지 아시아타임즈는 지난 2024년 1월 22일 차세대 한국형 이지스 구축함 KDDX가 동북아 영내 안보 지형을 뒤흔들 존재가 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아시아타임즈는 기사에서 한국이 개발하고 있는 KDDX는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지만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고 발언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타임즈는 한국형 이지스로 불리며 함대 광역방공에 특화된 KDDX가 합동 화력함과 함께 움직인다면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협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습니다. 일단 아시아타임즈가 2024년 1월 22일에 게재한 기사를 번역해보고 이야기를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타임즈 기사 원문은 노란색 글자로 제 개인적인 사견이나 역주는 하얀색 글자로 표시됩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하고 있는 구축함 KDDX는 나날이 커져가고 있는 북한의 위협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계획의 일환이지만 한국의 해군력 증강은 중국과 일본과의 관계에서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항공모함, 합동화력함, 재래식 탄도미사일 잠수함 등으로 구성된 대규모 해군력 증강을 구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최근 그러한 구상의 일환으로 차세대 구축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유명 군사 매체 네이버 뉴스는 한국의 조선업체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세대 구축함 KDDX의 기본 설계를 완료하여 대한민국 해군 전투함 건조 기술에 중요한 이정표를 세웠다고 보도했다. KDDX는 국산 탐지 체계 및 전투 시스템을 포함해 100% 국내 기술로 건조된 첫 번째 구축함이며 대한민국 해군이 현재 해상 시험 중이고 올해 연말까지 인도될 것으로 예상되는 최신의 구축함, 정조대항급과 대등한 성능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중공업은 부산에서 개최된 2023 국제해양방위산업전시회 마덱스에서 KDDX의 모형 디자인을 선보이며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에 적용된 시스템 통합 능력과 기술 발전을 강조했다. KDDX에는 이중대역 다기능 레이더를 갖추고 있는 동시에 레이더 반사 면적과 수중 방사 소음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만들어진 하나 시스템의 통합 마스트가 장착되어 있어 적 잠수함 및 레이더 탐지에 대한 생존력을 높였다. 네이버 뉴스에 따르면 KDDX에는 대잠전을 위한 통합 소나 시스템이 탑재되고 마크 45 5인치 주포 한문과 근접 방어 시스템 시위즈2 2문, 대한미사일 8발과 한국형 수직 발사대 KVLS-1 및 KVLS-2도 탑재돼
장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 LSAM의 해군 버전을 발사할 수 있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밖에도 KDDX의 기본 설계에는 탑승 인원의 숫자를 줄일 수 있도록 인력 절감 플랫폼이 포함되어 있다고 네이버 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자동화된 탄약 처리 시스템, 스마트 함교, 그리고 자율 항법 기술에 기반한 항법 지원 시스템 등을 이러한 인력 절감 플랫폼의 대표적 사례로 들 수 있다. 네이버 뉴스는 KDDX 프로그램에 투입되는 비용은 모두 58억 달러, 한화 7조 7천억에 달하며 대한민국 해군은 2036년까지 6척의 KDDX를 인수할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KDDX는 대한민국의 구축함 프로그램의 보다 진화된 단계로 국산화율을 높이고 함대공 미사일 방어 능력을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2021년 기사에서 함대공 미사일 방어에 특화된 이지스 구축함의 성능은 그대로 유지하되 도입비와 운용 비용은 낮춰야 할 필요성에서 KDDX를 건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한국 안에서 높아지기 시작했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또한 한국이 이미 각종 전투함으로 구성된 함대와 해군기지, 그리고 함대공 미사일 및 수직 발사대를 자력으로 개발해낸 경험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지스 구축함 같은 고성능 해군 전투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해당 언론 매체는 대한민국 해군이 한국형 삼축 체계, 이른바 킬체인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 그리고 대량 응징보복 KMPR을 해상 기반으로 구현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하는 중이라고 언급했다. 글로벌 시큐리티는 대한민국 해군이 북한 사령부와 북한 탄도미사일 작전구역 내의 중요 목표물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면 지상 공격 및 대잠 작전 수행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KDDX는 한국이 계획 중인 합동 화력함과 함께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 작전을 수행하고 아군 잠수함을 보호하는 작전을 펼칠 수 있다. 특히 아군 잠수함들은 적대국 내륙에 위치한 목표물에 대한 강력한 재래식 화력을 제공하기 때문에 보호해야 할 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아시아타임즈는 2023년 4월 게재된 기사를 통해 한국이 적의 지휘본부, 물류허브, 방공기지, 그리고 군사 기반시설 같은 전략적 목표물들을 타격할 수 있도록 설계된 대규모 미사일 탑재 전투함 합동 화력함 건조 계획을 발표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그러나 합동 화력함 개념은 적의 공격에 취약하고 방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잠수함에 비해 쉽게 탐지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대한민국 해군은 대우조선해양이 설계한 합동 화력함을 채택했으며 2020년대 후반까지 3척을 확보할 계획이다. 합동 화력함 각각에는 북한 군사시설을 선제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 80발이 탑재될 수 있다. 대한민국 해군의 합동 화력함은 육군의 현무 지대지 미사일, 그리고 공군의 타우러스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함께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맞서는 강력한 킬체인을 형성한다. 대한민국에 대한 북한의 전략적 관점 변화는 특히 해상 기반 미사일 방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군사력 증강 노력에 새로운 동력을 주었을 수도 있다. 이번 달 들어 복수의 언론 매체들은 북한이 남한과의 통일에 대한 헌법상 의무를 철회할 것이라고 보도했는데 이는 수십 년 동안 이어온 통일 정책의 명백한 단절을 의미한다. 북한 지도자 김정은은 이러한 헌법상 의무를 포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면서 남한을 주적으로 지정했고 남한 시민들을 더 이상 동포로 여기지 않겠다고 언급했다.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 위원장의 말을 인용해 우리 헌법에서 북쪽의 반이나 자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이라는 표현은 이제 삭제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지금까지 아시아타임즈가 2024년 1월 22일에 게재한 기사 KDDX 경보,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있는 차세대 구축함 파란을 일으키다를 번역해보았습니다. 중국 정부의 강경 대응으로 홍콩 민주화 운동이 힘을 잃은 현재 홍콩에 기반을 두고 있는 아시아타임즈의 논조는 현재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주는 기사였습니다. 세 번째, 항공모함까지 진수시키며 해군력 강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과 이에 질세라 이즈모급 헬기 항모를 F-35B 스텔스 단거리 수직 이착륙기 운용이 가능한 경항모로 개장하고 있는 일본은 문제 삼지 않고 대한민국이 개발 중인 합동화력함과 KDDX에 대해서 동북아 국제관계에 긴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은
지극히 중국 정부스러운 관점의 분석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외신을 살펴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해군력은 양적인 면에서는 중국보다, 질적인 면에서는 일본보다 뒤처지고 있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중국과 일본의 해군력에 의해 한반도 주변 해역이 겹겹이 포위되기 전에 대양 해군의 초석을 닦아놓고 싶어하는 우리 해군이지만 많은 암초들과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로벌 시큐리티가 언급하고 있듯이 각종 전투함과 함대공 미사일 그리고 수직 발사대를 자력으로 개발 및 생산해내고 있는 대한민국은 이제 이지스급의 고성능 전투함 KDDX도 자체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게 되었습니다. 정조대왕급 이지스 구축함과 대등한 함대공 방어 능력을 지니고 있으면서도 도입비와 운용 유지비가 저렴한 KDDX의 등장은 대한민국 해군에게 여러가지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데요. 아시아타임즈가 주목하고 있는 옵션은 바다 위를 떠다니는 미사일 기지, 합동 화력함 및 잠수함과의 조합입니다.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삼축 체계에서 가장 낮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곳이 바로 해군입니다. 육군은 현무나 KT-SSM 같은 지대지 미사일로, 공군은 KPD-350K 타우루스 장거리 공대지 순항 미사일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KAMD로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과 비교되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바로 KDDX와 합동 화력함 그리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조합입니다. 강력한 공격력을 지니고 있지만 적의 공격에 취약하다는 합동 화력함의 약점을 광역 함대공 방어와 대잠 작전이 가능한 KDDX로 최대한 커버할 수 있다는 계산인 것입니다. 사실 합동 화력함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은 함재기를 운용할 수 있는 항모전단입니다. 실제로 중국이 배치하고 있는 항모킬러 둥펑 순항미사일에 대해 미 해군은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함재기의 공대공 미사일이나 이지스 구축함의 함대공 미사일로 타격하는 초수평선 통합해군 대공중화력 니프카 전술로 대응하고 있죠. 하지만 항모를 보유하지 못한 대한민국 해군이 적의 장거리 순항미사일로부터 합동 화력함을 지킬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이지스 구축함이나 KDDX로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이지스 시스템으로 탐지할 수 있는 고도와 거리에는 한계가 있고 이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인공위성 역시 특정 궤도에서만 움직인다는 문제점이 있죠. 동시에 전시가 되면 인공위성은 타격 대상 1순위의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중국과 미국은 공언하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사라지거나 대폭 줄어든 바다에서 가장 넓은 해역을 정찰 및 감시하고 공격할 수 있는 존재는 항모를 기반으로 하는 함재기가 될 것입니다. 인공위성이나 함재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중국 둥펑 순항미사일이 30노트, 시속 56km 이상의 속도로 움직이는 항모를 타격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만큼이나 어려운 일이 되겠죠. 항모의 진정한 힘은 함재기에서 나온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하게 만드는 대목인 동시에 중국과 일본이 기를 쓰고 항모 전단을 만들려 하는 이유를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삼축 체계의 한 몫을 담당하고 싶어하는 해군의 의지는 이해되지만 KDDX로 움직이는 화약고 합동 화력함의 안전을 어느 정도 보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솔직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보니 한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하네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미 해군 항모전단과 함재기의 도움을 받으면 해결된 문제니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오늘 KKMD에서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광고 시청은 KKMD의 미래를 위한 양식이 됩니다. 후원 멤버 및 슈퍼땡스로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분들의 댓글은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챙겨 읽고 있습니다. 방송되었던 내용들은 KKMD 공식 블로그에서도 만나보실 수 있으니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KKMD를 검색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케빈즈 밀리터리 채널 KKMD